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학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도와 갑상선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버들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최근에 요도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요도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영상과 또 요도를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저의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도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울프-차이코프 이펙트는 실험지에서 요도가 과도한 상황에서 갑상선 요도의 유기화 과정이 급성으로 억제되는 현상으로 1948년 닥터 울프와 닥터 차이코프에 의해서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울프-차이코프 이펙트의 현상의 문제점은 이 현상이 쥐뿐만 아니라 개 실험에서도 증명은 되었지만 자세한 기전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설은 요도 펩타이드 형성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포옥시데이즈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포옥시데이즈는 요도를 산화시키고 요도를 유기화시키고 또 요도를 커플링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포옥시데이즈를 억제해서 울프-차이코프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으로 울프-차이코프 이펙트가 있고 난 후에 수일이 지나면 갑상선 호르몬은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생성됩니다. 이 현상을 이제 탈출 현상, 이스케이프 피노메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3년에 브레이블만과 잉바에 의해서 또 1999년에 브레이블만에 의해서 이 이스케이프 현상이 알려졌는데요. 갑상선 세포에서 요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나트륨과 요도의 공수송체가 있습니다. 이 통해서 요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울프-차이코프 이펙트가 있고 난 후에 요도가 많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갑상선에서는 이 NIS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TPO mRNA의 숫자를 줄여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이 현상을 이스케이프 피노메넌이라고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정상 사람들이 요도를 많이 이제 섭취하였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다시마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마를 섭취를 줄이니까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보고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TPO 항체가 양성인 환자와 음성인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TPO 항체가 음성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요도를 줄이게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TPO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은 요도 섭취를 줄였을 때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제 요도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이제 기존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정상 사람에게 과도한 요도를 이제 섭취를 한 경우, 특히 저희 나라에 이제 산모분들 아기 낳고 난 후에 미역국을 하루에 3번씩 뭐 한 2주 이상 이제 먹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가 보면 실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험에서 한 20명의 이제 실험 대상군을 데리고 르골 용액이라고 갑상선 요도가 굉장히 많은 이런 물질을 이제 환자분에게 투여해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선 요도에 의한 이제 갑상선의 질병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요도와 칼륨을 한 50에서 70mg의 고용량을 이제 투여해 봤는데 이 어린아이에 있어서도 갑상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도를 많이 섭취하면 위험할까 생각하지만 정상인에서는 요도에 의해서 이상이 나타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요도가 과도하게 투여될 때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의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산모 중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임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하고 난 후에 요도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산후 갑상선염이 잘 생깁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많은 요도를 이제 아기 낳고 난 후에 출산 후에 이제 섭취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산후 갑상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산후 갑상선염은 출산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 갑자기 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갑상선 기능이 저하증으로 되었다가 좋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도 요도의 과잉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갑상선 치료 약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가량의 요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과도한 요도의 섭취가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어서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량의 요도를 섭취하고 난 후에 정상인에서는 일부에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부분 한 6에서 8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기존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갑상선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인 경우에는 이 돌아오는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도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요도 부족으로 인한 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요도를 과잉 섭취하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요도 섭취를 적절히 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요도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또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